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경선은 물론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도 현재 선두죠. 대권 가도를 순항 중인데 지지율은 앞서 지적한 대로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조금 올랐네요. 제법 올랐습니다. 33에서 36까지. 국민의힘은 42에서 38로 자릿수 앞자릿수를 좀 바꿨어요. 조국혁신당은 10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개혁신당, 새로미래, 진보당, 기타 정당, 무당층도 조금 준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리얼미터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상승의 그 폭이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좀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총선에 대승을 했고 이후에 국회 운영 청문회를 뭐 일당 쇼를 하다시피 지금 국민들의 언론에 집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얼미터 조사든 아니면 갤럽 조사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지를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조사에서든 조국혁신당이 10% 안팎이 나오고 합치면은 있어요. 비슷해요. 국민의힘. 그렇죠.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친문 쪽의 지지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층들이 조국혁신당 지지 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하나를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재명 체제, 그러니까 총선 때 이재명 찍고 민주당 찍었어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선거 기간 중에 공천을 통해서 정당의 주류가 바뀐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순간에, 그 긴박한 순간에 주류가 공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대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은 윤석열과 싸워야 되고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총선에서 찍어줬지만 이제는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즉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 점에서 지지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해줄 만큼, 밀어줄 만큼 밀어줬으니까 이제 너네 일 잘해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결집도가 지금 낮은 거는 선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조국혁신당과 분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류가 싹 바뀐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고는 그런 지지층의 마음도 저는 일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조국혁신당, 묘한 것이 민주당의 어떤 그 독주의 견제 세력이 보수 쪽이 아니고 같은 진보 계열의 다른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 있는 조국혁신당이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지지율은 거의 안 변할 것 같은데, 왠지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35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쳐도 36이에요. 1%. 네,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박빙이란 말이에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엄청 높은데. 저도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 중도층 다 그냥 포기한 건가요, 양쪽?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지를 유보하고 있어요. 무당층으로 남아있고 답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23이나 됩니다, 무당층이. 네, 그건 뭐겠냐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가장 큰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리스크예요. 이런 것을 낮추지 않고 지금 계속 만약 다음번 대선 때까지 비호감도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무당층과 유보층으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세력이 딱 나타나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보면 2000년대 초반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종편도 없고 뉴스에서 정치인들을 일면을 다 보도해주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툭튀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존 정치 세력에서 주도성은 없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를 부상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아서 뻔하거든요. 정치계 인물 바닥도. 그럼 거기서 갑자기 민주당계에서 그런 인물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뭐 주목하는 분들도 있는데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당층과 유보층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보수파 진영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 제가 보수파에 참모라면은 점점 지방선거와 대선이 가까울수록 윤석열 색채를 빼겠어요. 윤핵관 색채를 다 빼버리겠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로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진보, 인물들로 까는 거죠. 네, 예. 보수파 진영을 리셋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파 진영은 그렇게 뭐 비호감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티격태격 싸우면서 시너지 효과 내리는데 재밌잖아요. 지켜보면. 네. 근데 이쪽은 이재명 대선 후보랑 플러스 알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관심을 이쪽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조국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빠요. 조국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다음에 저희가 그분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변수가 사법적인 리스크의 변수가 있어서 그건 일단 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 혼자 독주하는 재미없는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